예, 지금 이 주제를 놓고 역시 자유토론 이어갈 건데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발언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후보별로 총 3분의 발언이 주어지니까는요. 3분 내에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김진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오늘 대통령 담화문 보고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늦었지만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신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상태인데 개각에 관한 얘기가 없었던 것은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해경 해체, 안행부 축소, 국가안전처 신설 하면서 청와대 문제는 다루지 않고 이것을 보면서 진상규명을 먼저 철저히 해서 법제도 개편은 나중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했는데 한꺼번에 모두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안산을 우리가 건설할 새로운 도시의 모델 도시로 만들어서 전국이 그 모델을 보고 따라오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안산 희망도시 특별법을 이번에 특별 입법에 투 트랙으로 해서 하나는 진상규명을 통해서 전반적인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델 도시를 만드는 특별 입법을 투 트랙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안산 희망도시 특별법에 대한 남경필 후보 의견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세월호 참사를 우리가 극복하는 가장 기본은 저는 정치인부터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서로 내 탓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김진표 후보님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서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셨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가족들이 정권을 심판하자고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과거에 경제부총리, 특히 교육부총리를 하신 입장에서 이 문제는 오랫동안 쌓여온 폐해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김진표 후보께서 정권 심판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오히려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하시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에서도 그랬지만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국정을 맡아본 사람으로 늘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특히 야당이지만 야당도 정부의 잘못한 것을 잘 설득해서 막지 못하게 만든 그런 책임이 중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 세월호의 사태를 수습하고 제도 개편을 할 때 야당 적극 협조해 줘야 됩니다. 오늘 제가 제기한 그런 문제들은 그 협조를 하는 내용에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자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쉬운 건 죄인이라고 하시면서 심판을 얘기하시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죄인이 심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거꾸로 이 사고가 터졌을 때 오히려 대통령이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이 참사를 극복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 김진표 후보님 같은 분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지켜드리겠다라고 옹호를 하셨으면 아마 더 큰 신뢰와 박수를 받으셨지 않을까. 저는 한편으로는 심판을 예시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죄인이다 하는 이것은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남경필 후보께서 그렇지 않아도 당내 경선 때 대통령을 내가 지키겠다 해서 언론에서 그거에 대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런 문제를 대통령의 책임을 직접 거론하면서 규명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문제를 놓고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듣기에는 이 사람의 진심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다. 이 기회에 남경필 후보의 좀 진심을 얘기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고 정부 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왜 다른 말입니까? 비판해야죠. 좋은 말만 한다고 나서 그 대통령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과거에 제가 야당일 때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특히 여당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저런 비하 어린 얘기를 할 때 제가 오히려 당에서 욕먹으면서 나가서 그랬습니다.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박빙으로 지고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더라도 이제는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비판할 땐 비판하고 특히 대통령이 독선, 오만으로 빠질 때는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어려울 때는 지켜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네,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잘 수습하고 대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야당도 도와야 된다.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 잘하셨는데 그래도 몇몇 기자들로부터 국민을 대표한 질문을 좀 받고 떠나셨으면 어땠을까. 그냥 일방적으로 입장만 발표하시고 가시니까 그런 아쉬움이 SNS에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네. 진실을 좀 얘기해 주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네. 것 같습니다. 남경필 후보 14초 남았습니다. 아쉬움이 있는 것과 심판하자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심판하자는 말씀은 이제 우리 김진표 후보님께서 걷어주시고 아쉽지만 협조하겠다는 쪽으로 해주시면 국민들이 더 큰 공감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와 경기도 대책에 대한 두 후보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5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모두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이 길면 주도권자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한의 답변 시간은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남경필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이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일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너무 월급도 작고 신분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해드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김진표 후보님께서 사실 어제 이 공약을 내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 보육교사가 지금 약 7만 명인데 이 7만 명의 보육교사들을 모두 공무원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공무원이 5만 명이 채 안 되는데 이것을 임기 내에 7만 명을 더해서 공무원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아닌가, 혹시 표를 의식한 졸속 공약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신 건지 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보육교사들이 너무나 열악한 여건에서 하루에 12시간 일하면서 대학을 나온 교사들이 봉급이 100만 원 좀 남짓해서 150만 원 사이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고 어머니들의 행복할 수가 없어집니다. 우리 지금 사립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봉급은 전부 중앙정부가 재정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들에 대해서는 왜 학부모들에게 책임을 맡기고 정부는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 이 인건비 지급을 안 합니까? 아주 제가 교육부총리 때부터 이걸 주장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처우가 개선하는데 많은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는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교육공무원으로 추진하되 내년 한 해 동안은 입법을 통하고 중앙정부와 재정 담판을 해서 거기서 중앙정부가 70%를 부담하고 제가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장 때 그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또 지방정부는 30%만 부담하면 경기도는 큰 부담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5년에는 보육교사가 7만 6천 명인데 7만 6천 명에게 우선 월 10만 원을 더 줘서 그 예산은 860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이니까 주도권자가 시간 조절하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는 데 노력하자는 것 동의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 해달라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 연금으로 인한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 경기도에 5만도 안 되는 공무원인데 이거를 4년 안에 7만 명을 더 늘려서 12만 명으로 2배를 넘게 한다는 것.
이것은 저는 현실성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현실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저는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후보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새정치민주연합 전체 공약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예를 들면 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도 이걸 동의하시는지, 과연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만을 교육공무원 교사로 해서 모든 봉급이나 제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성과 지성과 감성 모든 능력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취학 전에 이미 80%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같은 것에 대한 지원을 우리보다 2배 이상 더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개인의 부담으로 남겨놓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힘드니까 출산율 꼴찌, 그리고 출산율 꼴찌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인구가 주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은 국가 경영의 큰 차원에서 벌써부터 추진되어야 할 일인데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겸손하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먼저 이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저는 월 10만 원 더 주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당과 모여서 연대하고 함께 논의를 하면 다들 찬성해 주리라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법안을 내고, 우리 당의 공약으로 해서 법안을 내고 국회에 제출되면 저는 새누리당이나 남경필 후보도 그 내용을 보면 반대하시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교육공무원법 안에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을 특별한 직종으로 만드는 일이 왜 어렵습니까?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따 주도권 토론이 제가 다시 이 문제를 좀 거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간대 또 하십시오. 지금 약간 착오를 하신 것 같은. 주도권 토론에서는 주도권자가 상대방의 답변 시간에 대해서 조절하면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육교사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니까, 저는 남경필 후보와 몇 차례 토론을 했는데 교육 문제가 별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사교육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이 양극화되니까 저소득층들은 교육을 자식을 잘못 시켜서 우리 자식을 또 가난을 대물림하는구나,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의 책임으로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가 궁극적으로는 서울 아파와 같이 초중등 교사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평가받도록 교육 공무원 수준으로 높여가자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은, 그나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학원에도 보내고 뭐 이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중산층 자녀, 사실은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은 없고. 그래서 남경필 후보께서 이 중산층과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특별한 대안이 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신다는 것과 교육 공무원으로 하신다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분명하게, 어제 공약하실 때는 교육 공무원으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교육 공무원으로 전환하자는 것이죠. 근데 교육 공무원을 너무 금기시할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교육 공무원법을 고쳐서 지금의 교사 종류 외에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를 넣고, 그 교사는 지방 공무원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이제 중앙정부가 협의해서 그 재정 분담만 정하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공무원 수가 몇 명으로 늘어나실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경기도가 7만 6천 명이면 전체적으로 한 15만 명 정도에서 20만 명 정도 늘어나겠죠. 공무원 수 늘어나는 것이 금기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공무원은 늘려야 합니다. 가장 부족한 공무원이 선생님하고 경찰하고 소방서원 아닙니까? 그것은 늘려야 하죠. 저는 오히려 안전 관련된 공무원의 숫자를 지금 늘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교육 문제 그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네.
말씀 교육, 짧게 30초 내요. 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가 제대로 되면요, 사교육비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뭐 여쭤 포인트는 학교 외 생활, 그러니까 이 휴일이나 방학이나 또 방과 후에 어떻게 무슨 대책이 없겠냐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가장 큰 공약으로 내세운 게 공동체 복원입니다. 저는 우리 마을이, 우리 커뮤니티가, 우리 동네가 아주 살기 좋은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따봉마을 6,000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250m 반경 안에 하나의 공동체 마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그곳에 아마 대부분 어린이를 위한, 학생을 위한, 어르신을 위한, 주부들 위한 공간이 될 테고요. 그것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따봉마을은 마을 이 교육을 네, 제가 마무리 짓도록 네. 해주시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교육 문제 공동체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마을 공동체 그리고 또 지역 아동센터 같은 곳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사설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교육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 한 30개 정도의 좋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 좋은 시설, 선생님, 좋은 자원 다 놀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도지사가 나서서 대학들과 협의해서 그 인접 주변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썸머스쿨, 윈터스쿨로다가 만들어서 그 좋은 시설과 자원을 활용해서 그 기간 동안에 학력도 높여주고 또 창의성도 배양해주고 그리고 취업 능력도 길러주자. 그리고 이 실제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포함해서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무려 167일이 됩니다. 이 167일은 저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도지사 제가 책임지겠다. 대학과 협의해서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좀 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와 관련한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두 분 각 5분씩 주도권 토론을 했는데요. 뭐 하시는 말씀도 있을 겁니다. 잠시 뒤에 또 한 번 주도권 토론이 있으니까요. 그때를 활용하시기로 하고요.